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워크맨 두 번째 모델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를 쳤던 모델이라고 평가받는 워크맨 2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프레스맨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워크맨 1호기 TPS-L2에 비해 워크맨 2는 처음부터 워크맨의 컨셉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소형화를 위한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무엇보다도 특이한 점은 그 이전까지 전면의 디자인 상식으로 여겨졌던 테이프 확인창이 있는 면을 뒷면으로 하고 종래의 밋밋한 뒷면에 작동 버튼을 배열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독창적인 버튼 레이아웃과 함께 워크맨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확립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는 일본 신문의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1981년 2월 9일 워크맨2의 발매 기사를 실은 아사히 신문입니다. 이 타이틀을 보면요. 워크맨2 제2세대 세계 최소 스테레오 플레이어 소니 다시 붐을 노린다 라는 그 제목으로 기사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당시 잡지 및 신문에 게재되었던 지면 광고인데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세계 최초 공개 전신 워크맨 200개가 넘는 정밀 부품, 여기에 건전지를 더해도 무게는 겨우 280g, 사이즈는 카세트 케이스보다도 높이가 0.5mm 적다. 전 부품 전 중량, 이것이 옷을 벗은 워크맨입니다. 총 합계 건전지를 합쳐 280g. 참 특이한 광고인데요. 보시면은 이 카세트 워크맨의 케이스를 포함한 모든 부품, 여기 보시면은 모터도 들어있고 각종 부품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을 다 늘어놓고 이렇게 세계 최경량 최소형으로 만들었다라는 지면 광고를 제작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TV 광고로도 나왔던 유명한 광고인데요. 이게 또 지면 광고로 나온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지면 광고 내용은요. 인류가 두 다리로 걷는 한 워크맨이다. 그리고 우측에는 워크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워크맨은 워크맨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81년도쯤 되면은 소니의 워크맨을 따라한 다른 경쟁사의 모델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식해서 오리지널 워크맨은 워크맨뿐이다. 뭐 이런 광고가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까지 본체 측면에 붙어 있는 것이 상식 있던 자기 헤드를 카세트 내부, 그러니까 카세트 수납구 안쪽으로 옮겨 자기 헤드의 이동량을 줄이는 방법을 개발하여 현재의 워크맨 형태의 카세트 플레이어 기본 설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탈 테이프의 보급에 맞춰 워크맨도 이 모델부터 메탈 테이프에 대응하게 됩니다. 자, 요 화면은 이제 당시에 발매와 함께 카탈로그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상단에 진보라는 것은 사이즈와 음질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무게가 280g, 카세트 케이스 사이즈, 그리고 또한 압도적인 경량화를 실현하는 228g의 헤드폰으로 선명한 메탈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소 최경량 스테레오 재생 전용기 워크맨 2라는 제목으로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습니다. 자, 이 카탈로그 내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이 안에 이제 헤드폰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TPS L2에 부속됐던 헤드폰보다도 훨씬 더 경량화된 헤드폰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 두 개의 와이어가 하나로 뭉치는 이 지점에 주황색 버튼으로 워크맨이라고 글씨가 쓰여진 이 버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핫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와중에 상대방과 얘기를 해야 할 때 버튼을 누르면 음량이 줄어들면서 대화가 가능한 그런 버튼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돌비 노이즈 리덕션 기능은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재생을 위해 대형 사이즈 D 사이즈 배터리 케이스가 제공되었고 최대 70시간까지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허리에 워크맨과 커다란 배터리 케이스를 장착한 중장비로 변신하지만 당시에는 이것도 유행이었답니다.
자, 다음은 이 워크맨 2를 들고 파한대소하는 소니의 창업자 고 아키오 모리타 회장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많은 중역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워크맨 2 이런 대성공이 더욱더 기뻤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워크맨과 연결되는 각종 오디오 코드, 휴대용 스피커, 무선 트랜스미터 등 연관 액세서리 등을 오렌지 보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별매하여 워크맨 매니아들을 위한 상품 패키지를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블루투스 기술이 개발되기 20여 년 이전인 이때 무선 스테레오 트랜스미터를 워크맨과 연결하고 FM 리시버를 장착한 무선 헤드폰을 통해 송신 주파수 78.5MHz로 워크맨의 음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방앤 올룹슨의 이어폰으로 알려진 귀고령 스테레오 이어폰도 같이 개발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자, 요 페이지를 보시다시피 잡지에 이어 게재된 이 페이지인데요. 이미 이때 워크맨과 연결되는 스피커라든가 각종 기능에 연결되는 이런 많은 그 주변 기기들이 개발이 돼서 오렌지 보이스라고 하는 별도의 브랜드로 이미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액세서리들을 보실 텐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더욱더 기분이 좋은 워크맨을 즐기기 위해서 액세서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 가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 그 다음에 헤드폰, 그 다음에 귀걸이 헤드폰 있죠. 사실은 그 방앤올롭슨의 귀걸이 헤드폰보다 몇십 년 전에 이미 이것이 소니에서 개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진기 스타일의 이런 이어폰도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폰지가 이렇게 별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델로 워크맨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1982년 봄 같은 반의 부잣집 아들 친구가 가져온 워크맨 2를 집에 빌려와서 모노 카세트로만 재생하던 아바의 히트 앨범을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테레오 사운드를 접했던 그 짜릿하고 황홀한 경험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속에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친구는 병으로 몇 년 전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 워크맨을 들을 때마다 다부진 모습으로 우리 반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그 친구의 얼굴이 뇌리를 스치곤 합니다. 자, 다음으로 워크맨2의 홍보 영상과 광고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t's a Walkman. Sony not only make the world's finest video products, but outstanding audio products as well, like the Walkman. Huh? It's almost the same size as a cassette tape, and it's creating a Walkman sensation. 자, 이번에는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워크맨2는 보시는 대로 실버, 레드, 그리고 블랙의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제품을 이제 보시면요. 자, 특이하게 이 제품이 허리띠에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에 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걸개를 풀고 이 제품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디자인을 잠깐 보시면요. 자, 기존의 제품들은 모두 테이프 확인창이 있는 이쪽 면이 이제 전면이 되고 여기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워크맨2는 특이하게도 발상의 전환입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던 뒷면에 이런 버튼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 그 다음에 스톱, 패스트 포워드, 네, 리와인드, 이 버튼들이 장착이 돼서 이 아무것도 없던 뒷면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한 장르로 개척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우측 상단에는 이렇게 동그란 볼륨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위쪽에는 기존의 TPS-L2와 마찬가지로 헤드폰이 두 개의 단자로 나누어져 있어서 두 사람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는 처음으로 메탈 테이프를 채용할 수 있도록 테이프 셀렉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안에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배터리는 바로 이렇게 안쪽에 두 개, A 사이즈 배터리가 두 개가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서 플레이를 하고요. 이제 야외에 나갈 때는 허리띠에 멜 수 있도록 이 케이스 수납을 한 다음에 이렇게 걸쇠로 걸고 허리띠에 매면은 야외에서도 음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워크맨과 같이 부속으로 나왔던 그런 액세서리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헤드폰인데요. 자, 아쉽게도 당시 워크맨을 구매를 하면서 같이 부속으로 왔던 그 워크맨 헤드폰은 분실을 했고, 그 이후에 거의 비슷한 기종의 경량 헤드폰을 제가 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존의 헤드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신축성이 있는 그런 소재로 헤드폰이 제작이 돼서 워크맨 아이덴티티의 하나의 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되었고요. 이 이후에는 이런 경량화된 이어폰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아울러서 참 특이하게도 당시에는 건전지 소모량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소위 보조밥통이라고 하는 것이 부속으로 나왔습니다. 이 보조밥통은 사실은 쉽게 우리가 구경하기 어려운 D 사이즈, 가장 큰 대형 건전지를 두 개를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전지 대형 두 개를 넣으면 약 70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밥통 역시 뒤에 이제 허리띠에 걸 수 있도록 걸개가 있었고요. 또는 허리에 멜 수 있도록 이렇게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밥통의 전원을 이 측면에 있는 TG3V 여기 구멍에 껴서 같이 이제 허리에 장착을 하고 허리띠에 장착을 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액세서리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설명을 드린 그런 액세서리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982년에 발행된 이 오디오 잡지에는요, 당시 소니가 워크맨을 발매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액세서리들을 이미 개발을 하고 출시를 같이 했는가 보여드리는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오렌지 보이스라고 하는 별도의 브랜드로 이런 액세서리를 판매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재미있게도 이미 1982년에 방해 올룹슨이라고 하는 덴마크 전자회사가 출시를 해서 히트를 친 귀걸이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귀걸이 이어폰 형태의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요. 특이하게도 청진기 스타일의 이어폰, 그리고 스펀지도 발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연결되는 이런 스테레오 스피커, 아주 이것도 접으면은 카세트 테이프 사이즈로 접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앞선 기술이 적용된 것이 이 FM 트랜스미터입니다. 이 워크맨에 FM 트랜스미터를 장착을 하고 전파를 쏴주면은 별매로 판매되는 이 무선 라디오가 달린 이 헤드폰입니다. 여기에 주파수를 맞춰서 이 테이프의 음악을 이 주파수를 통해 가지고 트랜스미터로 전파를 잡고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 나왔었습니다. 블루투스가 당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런 트랜스미터를 사용해서 무선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이미 그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앞으로 소개해드릴 그 마이크로 스테레오
투비 데키라고 하는 그런 모델도 역시 여기 그 액세서리에 연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음향을 즐기거나 음악을 편집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워크맨 2가 개발되면서 이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 더욱더 가속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보여드릴 모델은 사실은 워크맨 2를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아류작들 또는 카피 제품들도 있었고요. 그것을 또 뛰어넘는 그런 제품들도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모델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